증상 발현 단계인 증상 초기 단계, 불안전 회복 단계, 후유증 발생 단계, 후유증 심화 단계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경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담당 조치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요. 안녕하세요. 이제야 비로소 안정을 찾다 이비한 한의원의 대표 원장 민예은입니다. 부안하사는 최소 5가지 단계에서 치료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증상 발현 단계인데요. 이를 이비한 한의원에서는 골든타임 1기라고 불러요. 첫 증상 시작하자마자 10일까지의 기간입니다.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는 3일에서 최대 7일까지만 쓰고 그 이상은 회복에 오히려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구안탕으로 전방에서 회복을 돕습니다. 만약 중추성 안면마비가 이 시기에 의심이 된다면 MRI나 CT 등을 선택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유양돌기 안쪽 이 안면신경 뿌리라고 부르는 분지 부분에 고용량의 약침 주사액을 주입합니다. 추가적인 신경 손상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단계는 증상 초기 단계 골든타임 2기인데요. 첫 증상 시작 후 1개월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때는 마비된 신경계 복구에 상당히 집중해 줘야 되는데요. 안면신경길의 부종과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한의학에서는 가장 먼저 소화기관의 부담을 진단된다면 그것부터 빠르게 해결하게 됩니다. 아니 나는 안면신경 마비가 왔는데 갑자기 소화기라니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의학에서 안면에 흐르는 경락은 모두 위장 경락입니다. 때문에 안면의 순환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위장의 순환을 반드시 먼저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복부, 신부, 온열 치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안면 근육의 전기자극 치료나 약침 치료를 병행해서 효과를 높이게 됩니다. 3단계 불안전 회복 단계입니다. 첫 증상 시작 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기간입니다. 3단계의 진단과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회복된 정도에 따라 초기에 발병 당시의 진단과 더불어서 후유 장애가 남을지 판단하고 조치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안면 근육이 큰 근육과 작은 근육으로 나눠지는데 이 축이 안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얼마나 돌아왔는지, 또 안면의 여러 가지 표정 기능이 얼마나 돌아왔는지, 또 안면 근육의 근력이 얼마나 돌아왔는가에 따라서 모든 환자가 아니라 얼굴 근육의 경화 또는 섬유화처럼 후유증이 진행되겠다라고 예상되는 환자에게는 후유증 치료 전 단계의 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4단계 후유증 발생 단계입니다. 첫 증상 시작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기간인데요. 안면마비가 오래되면 안면신경의 변성과 안면근 구축이 시작됩니다. 만약 환자가 3단계 이전에 치료되지 못하고 부안하사가 온 지 3개월이 훨씬 넘어왔다면 안면 근육의 교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5단계 후유증 심화 단계입니다. 발병 6개월 이후의 시작인데요. 입과 눈이 함께 움직이는 연화분도, 밥을 먹을 때 눈에 눈물이 맺히거나 흐르는 악어의 눈물, 눈떨림과 같은 안면떨림, 안면 비대증 등 안면마비 후유증이 심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비안에서 하는 복합하람 매선은 마비된 안면 근육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 실을 다르게 해서 교정을 하는 방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5단계 과정 중에서 1에서 3단계 불완전 회복 단계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4단계 후유증 발생 단계에는 후유증이 예상되는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5단계 후유증 심화 단계에서는 필수적인 조치라는 것을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안면신경이 퇴행화되고 변성이 일어나면서 안면 근육까지 연결되는 신경계과 혈관계를 불필요한 유착과 또 근막들의 오그라든 구축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끊어주는 유착분리 도침과 내선 시술을 병행하는 것은 안면 근육 교정력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째, 발병 당시 신경 손상 정도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완전 마비이거나 람세이언트 증후군인 경우, 또 발병 당시에 혀의 감각 절반이 함께 마비된 경우, 귀 속의 통증이 너무 오래가는 경우,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 청각 신경로에 이상이 온 경우 알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남는 두 번째 이유는 발병 48시간 내 응급대처와 골든타임 내 집중치료가 잘 이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됩니다. 안면마비는 발병하게 되면 양안방 협진 치료로 치료 기간을 최대로 단축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발병 이후에 몸의 전반적인 신경 회복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척추와 경추 또 안면골 위치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안면 순환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소화 기능이 만성적으로 떨어졌거나 임신 또는 갱년기로 호르몬 변동이 많거나 과로가 쌓여 있거나 불면 등의 수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신경 손상이라고 하더라도 신경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후유증이 남길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안면 축이 돌아오지 않아서 후유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치료가 아닌 좀 더 치료 자극을 강하게 줄 수 있는 복합 화람매선, 유착 분리도치, 미세 안면질, 화란탄 같은 특수한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면마비 발병 한 달 안에는 연합운동이라는 후유증 발생률을 낮추고 신경 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침출과 전기자극 치료만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보수 치료나 과도한 안면 자가 운동도 모두 삼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이후 엄밀하게는 3주에서 4주 사이 기간에 시간이 갈수록 신경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담당 주치의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요. 환자의 안면 기능 상태 평가 척도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매선이 어떤 방향으로 깊이로 들어갈지 복합 화람 매선 치료를 결정하고 어떤 신경계 혈관길이 막혀 있어서 근막과 근육이 유착되어 있는지 유착 분리 도침으로 끊어야 할 타겟을 설정하고 고주파 요법과 미세 안면침의 범위와 주기, 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래에는 일반 가까운 한의원 또는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다가 담당 원장님의 소개로 멀리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늘고 계신데요. 전원되어서 오신 만큼 당연히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운 케이스이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서 안심을 하면서 저희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0년대, 20년대, 30년대 후유증 환자분들도 왜 이제서야 이 치료를 알게 됐을까, 왜 이제 받았을까 후회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치료를 받으시면서 점점 본인의 원래 인상을 찾아가게 돼서 편하게 웃으시는 것을 볼 때 저도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안면마비 후유 장애에서 이제야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